여러분, 출시하자마자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동시에 정말 혹독한 비판을 받은 게임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바로 붉은 사막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의 게임이 이렇게 극과 극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거대한 역설의 한가운데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이 게임의 빛나는 성공부터 볼게요. 붉은 사막 출시 단 하루, 딱 24시간 만에 200만 장에 팔렸습니다. 이건 한국 게임 역사상 최단기록을 갈아치운 그야말로 압도적인 상업적 대성공이었죠. 비평가들 반응도 나쁘지 않았어요. 메타스코어 78점.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뜻이죠. 리뷰의 74%가 긍정적이었으니까요. 와, 이 숫자들만 딱 놓고 보면 이건 그냥 완벽한 대작 게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쪽에서는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유저들의 불만이 폭발하는 이 이상한 상황. 도대체 어떻게 게임 하나를 두고 이렇게 다른 두 개의 현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럼 먼저 이 역설의 빛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이 이뤄낸 정말 모두가 인정한 압도적인 기술적 성취 말이죠.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이 모든 건 펄어비스가 자체 개발한 블랙스페이스 엔진 덕분이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저 광활한 오픈월드를 로딩 한 번 없이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 또 머신러닝 기반으로 만든 진짜 현실 같은 빛 효과. 이건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약속을 그대로 지켜낸 기술력의 승리였어요. 특히 PC 최적화는 진짜 놀라웠습니다. 아니, 이 정도 그래픽을 가진 게임이 몇 년 된 보급형 그래픽카드에서도 60프레임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건 솔직히 업계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성과거든요. 이 부분만큼은 거의 모든 유저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근데 콘솔로 넘어오면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 PS5 프로에서는 PSSR 업스케일링 기술로 4K 60프레임, 거의 환상적인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본 PS5에서는 성능 모드로 해도 프레임이 널뛰기를 해서 쾌적한 플레이를 보장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바로 이 기기별 성능 차이가 유저들의 경험을 극과 극으로 갈라놓는 원인이 된 거죠. 자, 이제 이 역설의 어두운 면, 그림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유저들이 좌절하고 심지어 분노까지 했는지 그 핵심 원인을 아주 날카롭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작이 너무 복잡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니까 개발사 PR 담당자가 이런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전거 타기에 비유를 한 거죠.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유저들이 느낀 현실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건 그냥 배우면 탈 수 있는 그런 자전거가 아니었던 거죠. 개발자가 생각한 자전거와 유저가 실제로 타야 했던 자전거 사이에 얼마나 큰 강이 흐르고 있었는지 이 그림 한 장이 모든 걸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였냐고요? 보통 액션 게임에서 잘 안 쓰는 L3, R3 스틱 버튼에 달리기 같은 핵심 동작을 억지로 집어넣고 R1과 R2를 동시에 누르는 식의 정말 이상한 조작을 요구했어요. 심지어 아이템 하나를 쓰려고 해도 키를 너댓 개씩 눌러야 할 정도로 직관성이 떨어졌죠. 이러니 커뮤니티에서 게임패드로 테스트 한번 안 해보고 만든 거 아니냐는 격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요. 한 유저가 남긴 이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그냥 정리해버립니다. 겉모습과 엔진 기술력은 제네시스처럼 훌륭한데 정작 그걸 조종하는 핸들과 페달이 엉망이라 모든 장점을 다 깎아먹는다는 거. 정말 뼈아픈 비판이죠. 두 번째 문제점은 바로 스토리였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무표정한 주인공, 게임 시작 1시간 만에 대체 뭘 해야 할지 길을 잃게 만드는 혼란스러운 줄거리, 심지어 스킵도 안 되는 강제 컷신까지. 유저들은 스토리가 게임에 빠져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게임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고통은 싱글 플레이 게임에 탈을 쓴 MMO라는 느낌이었습니다. 화면 속 깔때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의미 없는 아이템 줍기나 끝없는 노가다 같은 온라인 게임 특유의 피곤한 시스템들이 저 깔때기를 통해서 싱글플레이 경험 속으로 마구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결국 게임의 재미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진단을 해볼 시간입니다. 이 눈부신 캡슐과 끔찍한 경험 사이에 이 엄청난 괴리감.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해답은 게임의 가장 뿌리 깊은 곳, 바로 핵심 기획 철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원래 개발팀의 목표는
위쳐3처럼 스토리가 중심인 게임과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처럼 시스템이 중심인 게임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합치는 거였어요. 하지만 뚜렷한 방향성 없이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기능을 계속 추가만 하는 피처 크립 현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도저도 아닌 정체성을 잃어버린 게임이 되어버린 거죠. 개발사의 의도와 유저의 실제 경험이 얼마나 달랐는지는 이 표를 보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개발사는 위험과 방해물로 가득 찬 세계를 만들었다고 했지만 유저들은 의미 없는 자빌만 가득한 세계라고 느꼈어요. 단계적으로 스킬을 배우는 재미를 의도했다지만 유저들은 게임패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설계라고 비판했죠. 자,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의 이 뜨거운 반응이 게임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아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시간이었죠. 출시 첫날엔 200만 장 판매와 함께 그래픽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딱 일주일 만에 유저 적대적이라는 조작감에 대한 불만이 인터넷을 뒤덮었고 여기에 개발사의 그 자전거 발언이 기름을 부어버렸죠. 결국 펄어비스는 들끓는 여론을 받아들여서 조작감 개선을 위한 긴급 패치를 개발 중이라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뭘까요? 단기적으로는 약속했던 조작감 패치와 편의성 개선이 무조건 1순위입니다. 떠나간 유저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인 한계도 분명합니다. 게임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스토리나 퀘스트 디자인 같은 근본적인 구조는 이미 출시된 게임을 뜯어고치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최종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붉은 사막은 펄어비스의 엄청난 스케일과 엔진 기술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기념비적인 작품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싱글 플레이어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아픈 교훈을 남긴 사례이기도 하죠. 거대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원석이지만 그 원석을 깎고 다듬는 세공 과정에서 심각한 실수가 있었던 작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연 이 숨막히는 기술적 성취가 플레이어 경험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결국엔 다 덮어줄 수 있을까요? 붉은 사막의 사례는 단순히 게임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 게임 산업 전체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